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12장 치매 요양 보호 중에 4절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5절 인지자원 훈련에 대해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1.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치매 어르신하고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꼭 시험에 나오죠.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1.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어르신들이 대답을 못해요. 묻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아프세요? 오케이. 선생님 가로하고 허리를 짚으면 이렇게 국시 문제의 지문에 친절하게 안 나오거든요. 여기가라는 그 자체가 어딘가를 구체적으로 집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프세요? 그러면 이거는 오케이. 자, 목욕물이 뜨겁지 않으세요? 음, 하고 어르신이 그냥 OX,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도록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이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말한다. 1. 비협조적인 경우는 부탁합니다 등의 말로 협조를 요청한다. 2. 협조적인 경우는 잘했어요. 맞아요. 등의 격려의 말을 해준다. 이렇게 가고요. 3.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안심하도록 함께한다. 대상자가 의심하면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고 안심시킨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4.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고 반응을 살핀다. 계속 국시 문제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해서요. 대상자의 속도에 맞춘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네. 1. 낮은 음조로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고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 톤을 높이면 즉 고음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큰 소리, 고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요. 5.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한다. 1. 명령어나 부정형 문장보다는 존칭어와 긍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그래서 국시 문제에 이렇게 대화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섞어놓고 올바른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한 문제 나올만 하죠. 어르신 밥 맛있어? 라고 하는 거는 반말한 거죠. 안 되죠. 존칭어를 해야죠.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아니, 뭐 이렇게 yes, no로 대답하도록 간단히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2. 또 소변 보시게요? 이거는 좀 아닌 거죠.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3. 우유는 먹어도 되지만 콜라는 안 돼요. 이 안 되는 건 아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유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죠. 자, 6. 대상자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반복적으로. 왜라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의사소통은 1. 점심에 반찬이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르신이 당황해서 말씀을 못 하셔요. 1. 오늘 점심 맛있으셨어요? 맛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2. 산책 가려는데 어디가 좋으세요? 어, 대답 못해요. 2. 지금 앞 공원에 산책 가려는데 어떠세요? 같이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죠. 7.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1.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혼자 이야기하면 안 된다. 투명 인간 취급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2. 의사소통에 부적절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음악이나 TV를 크게 틀어놓는 등 있죠. 3. 심청 어르신 등 대상자 좋아하는 존칭을 사용한다. 네. 8.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1. 간단 명료하며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2. 대명사, 저것, 거기 이것보다는요. 명사로 의자, 욕실,
등을 이용한다. 어르신 저거 있잖아요. 저기 갈까요? 저기 앉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어르신 이 의자에 앉으세요. 여기 욕실로 갈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사로 물어본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은 미역국입니다. 어르신 미역국 좋아하세요? 예. 앞에 가게에 마늘 사러 갈 건데요. 어르신 함께 가시겠어요? 이렇게요. 목욕물을 준비했어요. 지금 목욕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9. 대상자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설명한다. 이거 계속 나왔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신 후에 양치질을 하시고 외출해요. 한 번에 두세 가지 한꺼번에 얘기하면 어르신이 기억을 못하죠. 어떻게 해요? 식사하세요. 그 다음에 양치하세요. 외출하세요.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사례를 볼까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10시가 되면 병원에 갈 거니까 양말을 벗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설거지하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병원에 간다고 집을 나가서 길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대처 1.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만 전달한다. 당장 해야 할 일만 간결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하지 않는 것이다. 대처 2. 함께 병원에 가요 하면서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옆에 함께 있도록 한다. 좋죠. 대처 3. 함께 TV를 보다가 병원에 다녀온 후에 설거지를 한다. 이제 이런 방법도 있겠죠. 10. 가까운 곳, 즉 1m 이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1. 대상자를 뒤에서 부르거나 걷고 있을 때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는다. 2. 신청 어르신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등 가까운 곳에서 마주보고 말한다. 정면에서 얼굴을 보며 시선을 맞추며 이렇게 가는 거죠. 3. 보청기 하셔서 잘 들리세요? 안경을 끼우셨네요. 등 보조기를 착용했는지 확인한다. 자, 사례를 볼까요? 산책을 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반대편에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자 어르신이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해서 사고를 당할 뻔하였다. 자, 대처 1. 치매 대상자는 1m 이내 가까이 다가서서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한다. 있죠. 대처 2. 향후에 며느리는 대상자 대기하고 있다가 이웃이 걸어오면 먼저 인사하여 대상자에게 사전에 인식을 시켜둔다. 대처 3. 이웃에게 시어머니의 치매 상태를 설명하고 조금 작은 소리로 얼굴을 보며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있죠. 자, 10일. 항상 현재를 알려준다. 1.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밤 10시에요. 주무세요. 라고 현실을 알려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국시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10시가 되면 주무세요. 치매 어르신이 10시가 언제 되는지 알겠어요. 이거는 X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 꼭 분리해야지 되는 게 뭐냐면요. 일반 어르신과 치매 대상자가 라는 치매 문제가 나오면요. 따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돼요. 자, 우리가 제1부에서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에 뭐가 나와요?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에 8시입니다. 아침 식사하셔요. 오늘은 목욕하는 날이에요. 목욕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강제적으로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거랑 이거랑은 달라요, 선생님.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했을 때는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기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가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는 8시에 하는 거예요. 지금 식사하세요. 이건 강제성이 있는 거죠. 있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뭐냐면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을 알려준다. 그래서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아침 식사는 8시에요. 지금 식사 8시에요. 이거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해 주셔요. 자, 2번. 자신을 밝힌 후 치매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좋은 아침입니다. 땡땡님. 저는 요양보호사 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3번. 간결하고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한다. 저는요, 땡땡입니다. 할머니 목욕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12번.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1. 어르신, 완전 대박. 저분은 TMI, 할배, 영할 때 차도남 이런 식으로 유행어나 낯선 어휘는 사용하지 말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이 고향이 어디고에 밑줄자. 예, 이거는 올바른 거예요. 정답이에요. 왜? 대상자의 고향 사투리로 말을 하는 것도 좋다. 왜? 단기 기억은 없고 장기 기억은 유지되니까 어르신의 고향 이야기나 고향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의사소통할 때. 13번.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한다. 1. 좋아했던 옛날 노래, 옛일을 회상하면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요. 어르신 함경도에서는 겨울에 무엇을 하고 지내셨어요? 목표에서는 빈장을 담글 때 무엇을 넣나요? 동백 아가씨 노래 좋아하세요? 등 좋아했던 옛날 노래나 옛일을 회상하면 좋겠죠. 자,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말로 하지 않는 의사소통이죠. 1.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을 해도 비언어적 손짓, 몸짓, 얼굴 표정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2.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 자,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할 때 가능한 한 신체 접촉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X라는 거 아셨죠? 예, 제가 여기에다 X 표시를 안 했네요. 자, 이 손이나 어깨를 3.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관찰한다. 얼굴 표정이나 신체적인 움직임, 눈빛 등 있죠. 4.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한다. 5.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는 것 등 언어 이외에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6.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치매 증상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가 대상자의 의도를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 치매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동안의 국가고시 문제를 분석한 결과 초기와 중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초기와 중기는요, 이게 딱 선을 긋기가 어려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고시 문제는 정확하게 이것이 답이다.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정리해 놨거든요. 그동안의 치매 말기에 대해서 몇 번 문제 나왔습니다. 자, 치매 초기 일관성 및 연결성이 손상되어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자, 치매 초기에서는요, 어설프니 뭔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질문이 많아진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의 수가 줄어들고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중기 단계에서는요,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해서 명칭 실어증 있죠. 그래서 자꾸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거시기, 이거,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치매 말기에 갈까요? 치매 말기에 가면은요, 말이 없어진다, 무언증. 시선을 맞추는 것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치매 어르신은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제 치매 말기가 되면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가나다라 마바사 아무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매 말기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 딱 두 가지. 무원증, 앵무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치매 말기 어르신은요, 시선도 못 마주쳐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러면 멍 때려요. 예,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자, 국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요양보호사. 아드님은 무슨 일을 해요? 1. 아드, 땡땡땡. 2. 우리 아들이 땡땡땡. 3. 내일 온다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지문 5개가 있죠. 이 중에서 치매 말기 대상자의 대답으로 가장 옳은 것은 힌트를 드릴게요. 글자 수가 제일 적은 게 정답이에요. 아셨죠? 글자 수가 제일 적은 거. 아드? 이렇게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산책할까요? 에 대한 치매 말기 대상자의 대답은 산책할까요? 점심 드세요? 점심 드세요. 이렇게 간다는 거요. 자,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방법은 초기, 중기 있죠. 초기 단계에서는요, 어설프니 질문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야? 대답할 시간을 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치매 초기에서는. 네.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요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유사한 의미의 다른 언어를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가고요. 중기에 에서는요, 치매 중기 단계에서는 대답을 못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반응할 시간을 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하고 반응할 시간을 기다린다. 반응. 있죠. 그래서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질문한다. 이렇게 가고요. 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같은 의미의 좀 더 단순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가요. 대상자의 행동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치매 증상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대상자의 말을 경청한 후에 대상자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이랬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그러면 아 식사하셨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치매 말기요. 정면에서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한다. 대상자 모든 것을 듣고 있다 가정한다. 대상자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치매 말기에서는 무언증, 있죠. 대답을 못해요. 또는 한 말을 똑같이 앵무새같이 따라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대답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는 이야기해야지 된다.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죠.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요. 자, 치매 대상자가 자존심이 상한 경우 대처 방법, 사례. 김씨 할머니는 젊은 때부터 요리를 잘하여 치매 진단 받은 후에도 간단한 일을 해왔다. 딸이 엄마 맛이 없으니까 이제 음식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어르신이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 상태에 빠졌어요. 이때 대처일 위험하지 않는 한 수용한다. 그래서 비난하거나 부정하거나 정정하거나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지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 그냥 위험하지 않는 한 엄마 그럼 함께 준비할까요? 이런 식으로 있죠. 대처이 치매로 인하여 실수가 있어도 식구들이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만들어봐요. 이렇게 가는 거죠. 대처 3. 치매가 심해서 함께 할 수가 없으면 시장을 함께 가거나 옆에서 맛을 보게 하거나 옆에서 요리하는 것을 보게 하면서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데 함께 참석시켜 드리는 거죠. 자, 이제는 선생님 제5절 인지자극 훈련 해서요. 1. 인지기능 수준별 인지자극 훈련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는요, 3가지 단원으로 나누어져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경증 인지기능장애, 중증 인지기능장애 이렇게 3파트로 나뉩니다. 자, 먼저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
가정 환경을 수정해 준다. 그래서 건망증 예방 및 일상생활 활동을 유지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건망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가정 환경을 수정해 준다. 어떻게 해요? 약속이나 기념일을 달력에 표기하는 습관을 만든다. 수첩이나 핸드폰에 기억해야 하는 목록들을 적어두고 수시로 확인한다. 가스밸브 자동 차단기 설치로 안전을 지킨다. 자, 요 세 가지를 네모 한 칸에 놓고 이것은 어, 무엇을 향상시켜 주기 위함입니까? 이러면 건망증 예방 또는 일상생활 활동 유지 향상 이게 정답으로 갈 수 있겠죠. 예. 자, 예시 내 건강 일기 쓰기 해가지고요. 다음 중 내 건강 일기 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요. 지문에 형식이 없는 양식을 활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형식이 없는 A4 용지, 빈 용지를 주고 어르신 오늘 무엇을 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이건 막연한 거죠. 그래서 형식이 없는 양식이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 형식이 있는 양식을 활용한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시간, 아침 식사한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한 일, 방문한 사람, 전화 온 거, 이런 것들을 갖다 형식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만 채우게 하면은 참 좋겠죠. 일기 내용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한다. 이것이 정답이었어요. 내 건강 일기 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요. 일기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인지 기능이 자극될 수 있다. 그래서 진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년, 월, 일, 시간을 알려주거나 질문을 한다. 프로그램 중 현재 시간을 알려주든지 지금 몇 시인지 질문한다. 이래서 시간에 대한 진압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단기 기억으로요. 누구 다녀가신 분이나 전화 통화한 일은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단기 기억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의사표현.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 생활은 어떤 것이 있나요? 텔레비전 보시고 저에게 이야기해 줄 내용은 있나요? 제일 즐거웠던 일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어르신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라면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 상태로 누워 계셔요. 근데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요. 이런 어르신을 그냥 놔두면 더 인지 장애가 오겠죠.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 수준 높은 거, 이걸 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예시상. 날짜 계산하기. 신문을 보고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를 덧셈, 돋셈을 해서 채워 넣는다. 자, 오늘은 몇 년도인지 오늘 날짜를 적어 보세요. 이러면 뭐예요? 기억력 향상. 연도 날짜를 해당 란에 적고 덧셈, 돋셈을 표에 적으세요. 이거는 인지 향상 중 어디에 속해요? 계산력 향상.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인지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인지 프로그램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1, 2, 3, 4, 5 중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걸 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건강 일기 쓰기, 날짜 계산하기, 얼굴 삼행시, 숫자 나오면 손가락으로 숫자 나타내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번 나오고요.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인지기능 향상 중 무엇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몇 년도인지 오늘 날짜를 적어보세요. 이러면은 이건 기억력 향상이죠. 연도 날짜를 해당 란에 넣고 덧셈, 곱셈을 표에 적으세요. 이거는 뭐야? 덧셈, 곱셈은 계산력이죠. 그러니까 계산력 향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시사, 얼굴 삼행시.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고 얼굴의 특징과 연관지어 첫 글자로 삼행시를 작성한다. 삼행시. 여기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요. 창의력, 언어 능력.
이게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기억력, 집행기능 향상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예시오. 날짜 계산기. 책이나 신문을 읽다가 숫자가 나오면 손가락으로 숫자를 나타내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삿짐이 그러면은 이 하면은 손가락으로 이를 하는 거예요. 예. 오류가 있어서 그러면 오자가 있으면 손가락으로 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향상시킬 수 있는 건 뭐냐? 주의 집중력 있죠. 그때 또는 뭐예요? 소근육 증진, 그 다음에 억제력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어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인지향상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가?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있죠. 뇌 건강 일기 쓰기, 날짜 계산하기, 얼굴 삼행시, 숫자가 나오면 손가락으로 숫자 나타내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인지기능에 장애가 없는 대상자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선생님 여기에서는요.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선생님. 중증과 경증은 안 나왔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면서 이거는 인지 향상 중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시 문제와 합당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를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공책, 노트, 연필, 필통 이런 식으로요. 생선 가게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생선 이름 대기.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는 인지 향상 중 어디에 있어요? 언어 유창성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 말을 많이 하니까 있죠. 그래서 언어 유창성 이렇게 단어를 많이 생각해서 발표해야지 되니까. 네. 두 번째로요. 그림과 숫자를 짝지어 기억하기. 그래가지고 이 채소 밑에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 채소를 갖다가 순서를 막 섞어놓고서는요. 밑에 번호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인지 향상 중 어디에 속해요? 기억력 향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관련하여 즐거웠던 기억, 무슨 내용인지 등을 물어본다. 그래서 초가집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르신 이 초가집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지나간 거를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어르신 이 맷돌은 무엇을 만들 때 필요할까요? 이 맷돌을 보니까 생각나는 추억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곶감 말리는 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세요? 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인지기능 향상 중 어디에 속해요? 과거 회상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 빈표에 넣기 해가지고 첫 줄, 세 번째 칸에 3, 네 번째 칸에 네모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 점선으로 옮겨서 그리기. 이거 국시에도 나왔어요. 이거는 인지기능 향상 중 어디에 속해요? 주의, 집중력, 주의력 향상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 주의사항 해가지고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을 때 좋은 예로 옳은 것은 나쁜 예로 옳은 것은 그래서 좋은 예시, 나쁜 예시 이것만 쭉 묶어놨습니다. 1.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한다. 좋은 예로는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취미생활을 한다. 참 좋죠. 나쁜 예는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활동에 참여하기. 이거는 부담스럽네요. 2. 지속적인 신체 활동 및 다양한 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때 좋은 예는요. 적당한 수준의 신체 활동을 사람들과 함께 하기. 적당한 이거가 들어가면 참 좋은 거예요. 다. 나쁜 예. 운동하는 것이 힘들어서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는 부적절하죠. 자,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인지기능 장애가 없는 대상자의 뭐, 나쁜 예, 좋은 예,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예.
1. 목표 지향적 활동을 추천하여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때 좋은 예는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한다. 참 좋죠. 예. 나쁜 예는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만 활동하기. 이거는 좀 부적절하죠. 2. 지속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좋은 예.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참 좋죠. 나쁜 예. 운동을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참여시키거나 아예 운동을 하지 않게 한다. 이거는 좀 부적절하죠. 3. 대상자가 일상생활 활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수단을 활용하게 할 때 좋은 예는요. 약속 일정을 수첩이나 핸드폰에 기록한 후 일정을 스스로 상기하도록 한다. 참 좋죠. 나쁜 예는요. 약속 일정을 보호자가 모두 기억하여 그때마다 알려준다. 이거는 아닐 거죠. 자,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1. 대상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활동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좋은 예는요. 세탁을 직접 하시기 원하면 감독은 하되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 좋습니다. 나쁜 예는요. 간단한 일상생활도 모두 도와준다. 이거는 부적절하죠. 2. 대상자의 컨디션에 맞게 활동을 제공한다.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나 편안한 공간 등을 제공하면서요. 좋은 예는요. 점심 먹고 난 오후에 기분이 좋고 집중을 잘하면 활동을 오후에 배치한다. 예, 참 좋습니다. 나쁜 예시는요. 아침잠이 많은 대상자를 이른 아침에 깨워서 운동하게 한다. 이거 좀 부적절하죠. 3. 과거의 환경 직업을 고려하여 활동을 제한한다. 좋은 예시는요. 출판사 일을 한 대상자에게 책 관련 활동을 제한한다. 참 적절하죠. 나쁜 예는요. 주방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대상자에게 요리 관련 활동을 제한한다. 이거는 정말 부적절해요. 4. 갑자기 환경 변화가 있으면 불안을 느끼고 수행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예로는 시간 개념이 저하된 대상자를 위해 기존 달력에서 해당 날짜만 적힌 달력으로 교체한다. 참 좋죠. 나쁜 예는요. 대상자가 익숙해하는 물건을 버리고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 이건 부적절하네요. 그렇죠? 자, 5. 중증 인지장애를 가져도 감정은 느끼기 때문에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자, 좋은 예로는요. 배변 실수를 해도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준다. 예. 나쁜 예는요. 대상자 앞에서 옹담하거나 책망한다. 이거 참 부적절하네요. 6. 말보다는 몸짓이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최대한 간단히 지시한다. 좋은 예로는요. 간결한 말로 상황을 설명한다. 나쁜 예로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하거나 복잡하게 지시 전달한다. 이거는 진짜 부적절하죠. 7. 문제 행동을 나무라기 전에 대상자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먼저 생각한다. 좋은 예로는요. 이불 위에서 뛰는 경우 과거에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밟는 행동과 관련됨을 파악하고 함께 작은 농작물을 심도록 행동을 전환한다. 참 좋죠. 나쁜 예는요. 이불 위에서 뛰는 행동을 지적하고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건너뛰었죠.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인지 프로그램. 선생님 여기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악기 연주. 한 번은 악기 연주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국시에서는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을 했을 때 탬버린 치기. 그러니까 중증 인지기능 장애는요. 어떠한 인지 프로그램 활동하기가 조금은 좀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두들길 수 있으면서 그 음이 다 다르잖아요. 실루폰 같은 경우에는 빨주, 노초, 파란, 무지개 색깔로 있으면서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어때요? 색깔마다 다른 음이 나오죠? 그래서
중증 인지기능 장애 어르신한테는 악기 연주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악기 연주를 통해서 청각적 자극을 통해 주의력, 소근육 기능, 표현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